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먼저 와 있는 것이고 살아남아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포에 담대해져야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담대해져야 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JP 모건이 크립토 시작이 바닥이다. 크립토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치의 65%가 증발했습니다. 2조 달러 넘던 것이 이제 1조 달러로 회복했죠. 그러나 새로운 모멘텀 덕분에 지난 몇 주 동안이 가격이 회복됐죠. 거기에는 이더리움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상승세는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회사 JP 모건 체이스가 이 크립토 자산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만큼 이번 반등은 충분히 크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성명에서는 회사의 분석가들이 최근 가격 상승이 시장의 바닥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폭풍어 치는 바다는 잔잔해졌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JP모건이 강조한 첫 번째 주장은 테라 클래식이 브랜드를 변경한 이후 잠잠해졌다. 스테이블 코인 붕괴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패깅이 무너진 것은 광범위한 시장의 매도를 야기했는데 결국은 보이저와 셀시어스 같은 대출 플랫폼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고 고객 자금 인출이 금지하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 매각이 시장 전체에 충격을 일으키고 드디어는 가장 큰 암호화폐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3에로우 캐피탈이 보이저에 빚진 채무 불이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JP모건 분석가들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되는 사건, 즉 이것을 전염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진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라는 것이죠. 특히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이제 2주에서 한 달 뒤로 예정된 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JP모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 웰스파고가 리플 XRP를 디지털 통화로 언급했습니다. 웰스파고의 2022년 재무 보고서에 보면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은 XRP를 디지털 통화로 설명하며 암호화폐 자산의 적절한 지불 수단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리플 디지털 통화로 언급한과 동시에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웰스파고에서 보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USDT, USDC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US 달러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저장 가치로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토큰, 즉 거래소 토큰에는 BNB뿐만이 아니라 유니와 스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이더리움을 앞서서 에이다와 솔라나도 포함이 돼서 스마트 컨트랙 3인방은 확실히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국제 간의 송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갔고 유틸리티 토큰에는 파일코일뿐만이 아니라 링크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NFT에는 마나, 엑스인피던티, 엑스코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크립토펑크, 원숭이 NFT도 포함이 됐다는 게 눈에 띄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셀시어스가 8월 11일자 뉴스에 보면 리플이 셀시어스 자산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셀시어스 네트워크가 파산 절차 중에 비트코인 채굴 및
판매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나쁜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 로이터 통신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마틴 글렌 수석 판사가 최근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셀시어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셀시어스는 이전에 비트코인 채굴이 구조조정 노력에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셀시어스 변호사 측은 채굴 작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대출 기간 셀시어스가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수익이 올라가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셀시어스는 최근에 2억 달러 상당의 주식 및 부채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상세하는 좋은 뉴스는 리플이 문제 있는 셀시어스 자산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셀시어스가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됐죠. 최근엔 또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마신스키 CEO가 손실을 입고 상당한 비트코인을 거래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셀시어스에 대한 협의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설적인 상품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 XRP의 천적이었기도 했죠. 비트코인이 고전적인 약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시는 게 고전적으로 약세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쐐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전통적으로 완료 후 궁극적으로 하락을 암시하는 가격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약세 패턴과 함께 두 가지를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하는데, 패턴 형성 진행 중 비트코인은 상승 쐐기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은 현재 패턴이 형성 중 끝나지 않은 형태고, 대부분의 형성 패턴은 끝에 와서, 즉 이쯤 와서 다른 것으로 변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상승한 후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한 후 상승하는 다른 패턴으로 변형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트는 2021년 작년이죠. 알트 상승의 주역을 했던 트위터 칼레오 얘기는 1년 반 전에 종종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1,000달러까지 하락한 후 28,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칼레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터 브란테와 좀 비슷한 얘기죠. 피터 브란테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비트코인이 나올 거다, 이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끝에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21,000불의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다시 급상승, 다시 급하락할 수 있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레오도 비슷한 예측,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